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자기 주장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하며 또 자기 요구 조건을 강하게 제시하기도 하며 또 반대로 그런 것이 싫다고 금지법을 만들려는 권력을 내비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6월 12일 일요일 아침 리더십TV 143회의 핵심 주제는 법도를 권력 위에 유지했을 때, 또 반대로 권력을 법도 위에 유지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Y자 출렁다리는 경상남도 거창군 우두산, 소머리 산이다, 그런 의미랍니다. 우두산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다리를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스릴도 느끼고 즐기며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 다리를 다니는 것은 사람의 권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에 주어진 권리니까 내 마음대로 다녀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수백 명이 올라와서 스릴을 느낀다고 이 다리를 굴린다면 이 다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스릴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다고 줄타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따른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그 규정 속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규정을 무시하면 사고가 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에서도 권력과 법도의 부딪힘에 있어 권력이 법도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말해서 권력 집중을 평준화시킨 자유민주주의 시대인 현대라고 해서 외에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권력이 법도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본다면은 그 당시 성리학이 우리 한국의 사고방식에 끼친 양성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 이 권력에 대한 법도의 우위를 위해 꾸준한 교화를 하였고 그것을 사고 속에 체계화시켰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법도 위에 있는 것을 그렇지 않게끔 법도가 권력 위에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을 수없이 시켜서 체계화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조선 태종의 임금 사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권담은 외할아버지인 태종의 설하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러기에 권력의 후광도 막대하게 지닌 채 나이 어린 10대에 돈영부의 말단직인 직장 직책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관아의 지붕에 올라가 새끼를 끊을 일이 있어 일하고 있는 동안에 도정배설인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나가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이 법도인데 미처 지붕에서 내려오지 못해 그 법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정은 건담을 불러 뜰에 세워놓고 호되게 힐책하고 벌을 주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힐책이요 처벌일 수 있으나
상대가 절대자인 태종의 예손자란 점에서 이 법도의 우위를 지켜내기에 영웅적인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대의 이 직장은 바로 태종에게 가서 하소연하니 태종은 너희 배설이 낮은 까닭이니라 하고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동지 배설을 내려 그 도정 상사의 웃반열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권력이 법도보다 위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도정은 법도를 권력 위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정은 하루 사이에 변고이긴 하지만 뛰어가 법도로서 맞아 극진하게 권담을 대접했다 하는 것이죠. 군더더기 없는 시원스러운 이 법도의 우위 행위가 현대에 매력을 주는 것은 오히려 법도가 권력에 짓밟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태종의 예손자이며 권담의 동생인 권총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죠. 태종이 항상 무릎 위에 두고 길렀기에 버릇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없는 개구장이를 두고 감옥에 보내야 할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태종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 가운데 수염이 길고 흰 나이 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총이 예손자가 노리개 칼을 빼서 이 노 신하의 수염을 잘라 버렸죠. 그 당시는 부모의 유체라 하여 머리칼 하나라도 자르지 못하고 상투로 남겨두는 윤상지상주의 사이에서 이것은 일대 윤상 사건으로 번져 조정에서는 이 어린아이에게 벌 주기를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벌을 줘야 된다고 모든 신하들이 다 이야기를 했죠. 태종은 법도로서 권력을 관리했던 성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의 예절을 엄하게 아니할 수가 없으니 총의 죄는 죽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어려서 예절을 모르고 한 것이니 죽음만은 면하게 해주기 바란다 하고 명을 내렸죠. 결국 그 사랑하는 손자를 숭례문 밖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가둔 지 1년 후 태종은 병세가 대단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죠. 중신들이 임종을 예감하고 문병하는 자리에서 태종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의 예손총이 병중에 몹시 생각나지만 조정의 법도가 두려워 감히 데려오지 못하겠구나 하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권력의 절대권자가 권력을 법도로 묶는 비장한 양상이 수염 사건으로 절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종은 고려 조정을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우는 데 기여한 절대 공신이요 또 구테타로서 왕위에 오른 절제 군주였습니다. 즉 역대 어느 임금보다도 권력이 그의 손아귀에 집중되어 있던 전제 군주인데도 이렇게 법도에 얽매여 자신이 사랑하는 그래서 보고 싶은 손자 하나를 구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로운 지방 권력자가 생기겠죠. 침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권력을 법도 위에 둬서는 안 되고 법도를 권력 위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어느 단체이든 또 어떤 정치 지도자이든 간에 권력을 법도 위에 유지하면 사고가 나고 망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법도를 권력 위에 유지하면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법도를 권력 위에 유지하면 성공하는 한국의 리더십이 보다 선명하게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겠죠.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